스티브 잡스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픽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픽사? 픽사? 그 픽사? 이때는 1994년이에요. 직접 방문해본 픽사는 건물도 허름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이긴 한데 그 기술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대요. 방문해준 김에 내년 11월에 개봉할 첫 장편 영화를 조금 보여주겠대요. 직원들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은 토이스토리래요. 여태까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이날의 계기로 이 책의 작가님은 픽사에 입사해 22년 동안 근무했고 1995년 잡스가 억만장자가 된 날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경영 비즈니스 책을 좋아하는데 이렇다 보면 사실 스티브 잡스는 약간 어디서든 우려먹는 사골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책이랑 이 작가님은 뭐랄까 약간 다른 책에는 없는 독보적인 특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작가님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잡스가 러브콜을 보냈냐. 이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재무 쪽에서 일을 하세요. 당시 잡스는 애플까지 나왔는데 이제 한물 갔다, 잡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도는 와중에 자기가 다시 명성을 얻을 기회는 픽사가 유일해 보였어요. 그래서 픽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이분을 부른 거예요.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이분의 역할은 픽사가 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경로를 찾아보고 바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약간 좀 돈을 좀 투자해도 되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게 꾸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몰라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토이스토리는요, 그에 성공한 최고의 영화예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아는 스튜디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거예요. 막 천재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나 영화 있잖아요. 얘가 천재인 거를 막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미리 알면 안 돼.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를 보면 막 불안해하고 얕잡아봐. 근데 그걸 읽고 있는 우리는 얘가 잘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숨겨진 재능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 입에 떡 벌어지게 하는 거 바로 그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이 책도 좀 비슷해요. 내부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관찰해본 픽사는 실제로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는 이 토이스토리의 잠재력을 그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90분짜리 장편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분이야 물론 이제 되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게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장애물은 디즈니와의 계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돈이 없는 픽사가 이 토이스토리라는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디즈니가 제작 비용을 대신 감수해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계약 때문에 픽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전체에서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디즈니가 없었으면은 픽사는 이미 진작에 망했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계약 조건이 불리했던 건지 공정했던 건지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분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보여줘요. 사실 지금 상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고 여태까지 제작된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중 가장 성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무튼 지금 와가지고 사실 이미 끝난 계약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하는 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죠.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고민을 하고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넘어가요. 또 그러니까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재무회계 얘기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 픽사에 입사한 한 남자의 고군분투로 정말 픽사 같은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어쩌다가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되면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커리어를 좀 바꾸신 거거든요. 그 모순적인 태도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춰서 그 적절한 페르소나를 꺼내는 게 너무 이분이 그런 자신의 부드러운 매력을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이스토리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영화 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이분도 여러분 대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이분하고 같이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게 또 이 책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보니까 그 디즈니도 사실 애니메이션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다른 일을 다 안전빵으로 많이 벌려놓은 거였어요. 근데 상황이 이런데 꼭 굳이 이런 상황에 좀 상장을 해야 하나?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해야 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토이스토리 개봉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고요. 잡스는 얼른 투자은행을 구해야 했어요. 이 회사 내 친구인데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그냥 괜찮아 라고 좀 이제 같이 좀 옆에서 증명해주는 손을 잡고 달리는 동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은행이면은 득이 되겠지만 또 그 은행 쪽에서도 굉장히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몇십 번을 읽었었던 그 책의 작가님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였던 거예요. 만약 이 업계에서 토이스토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장 이제 잘 설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바로 이분이다. 물론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그렇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마음 편하게 연락을 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이미 아는 입장에서도 이미 도파민 채울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쭉쭉쭉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뒤에서 진행이 되고, 결국에 이 사람 글 잘 쓰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잡스 당신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이낸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딱히 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양쪽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중간지대를 굉장히 잘 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쾌한 스릴러처럼 좀 마음 놓고 잘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까지 모두 NG 모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